혜진 씨는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6개월째 발길을 끄는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도 살짝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평균보다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의사는 혜진 씨에게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한다며 걷기를 추천했습니다. 초조해진 혜진 씨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00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았죠. 바로 다음 날부터 혜진 씨는 하루 10,000보 걷기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날, 퇴근 후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만보기 어플을 켰습니다. 10,000보가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걸음수를 확인해본 이후 0,000보에 불과했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야 했죠. 하지만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산책을 끝낸 후 느꼈던 상쾌함은 오래간만의 경험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혜진 씨는 걷기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듣던 오디오북과 함께 걸었습니다. 걷는 도중에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추가하여 몸의 긴장도 풀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혜진 씨는 직장에서 다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혜진 씨의 체중이 5kg이나 줄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걷기가 단순히 혈액순환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제 걸음 제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보가 넘어도 더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동네 산책로나 공원을 걷고 비가 올 때는 나만의 탑 걷기 경로를 찾아다닙니다. 이제는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친구들과 가족들도 걷기 도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꾸준히 걸으면 놀라운 건강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걷기는 혜진 씨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걸음이 모여 만들어진 큰 변화에 혜진 씨는 감사하며 이는 하루씩 0,000보 걷기를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수면의 질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채로 살아왔다. 매일 밤 잠에 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낮 동안에는 피곤함에 시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5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첫째, 그 책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상쾌함은 나의 일상적인 피로를 현저히 줄여주었다. 둘째, 잠들기 전에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책에서 추천한 방법들 중 하나는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그 효과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을 꺼내 들고 잠들기 전에 읽는 시간이 그렇게나 힐링이 될 줄이야. 셋째, 나만의 침실 환경을 만들어봤다. 적당한 온도와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튼을 바꾸고 귀마개까지 사용해보았다. 여기에 더해 가벼운 아로마 향초 하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금세 잠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로마 테라피의 힘이란 놀라웠다. 넷째,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한 가지는 카페인이었다. 책을 읽고 난 뒤 커피 섭취량을 줄이고 밤 늦게는 절대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 처음 며칠간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소화와 수면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섯째, 나는 매일 밤 짧게라도 명상을 하기로 했다. 명상이란 다소 생소했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요가의 일부분을 매일 밤에 실천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쉬웠던 동작들이 왜 그렇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몇 달이 지났다. 놀랍게도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딱딱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나를 다시 보면서 나는 저 책과 그 안의 소중한 조언들에 감사를 표한다.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로 인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만의 평화로운 밤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지친 마음을 다스릴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효진은 피곤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가 자세에 관련된 기사였고 효진은 필요한 일상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요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효진은 요가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기사에 소개된 간단한 자세들이 눈에 띄게 쉬워 보였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가진 자세로 고양이소 자세 다 추천되고 있었다. 사무실 책상에서 쌓여가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첫 번째 날 효진은 집에서 퇴근 후 여유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매트를 깔기 시작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굽혀 천장을 향해 아치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둥글게 말아 고양이처럼 등에 힘을 주었다. 고양이소 자세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도와주었다.
출장 또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압박감이 심해질 땐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앉은 비둘기 자세를 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동작은 긴장을 풀어주고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효진은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요가를 통해 업무 중간중간 짧은 휴식 시간에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에게 나무 자세를 시도해보길 권했다. 나무 자세는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은 허벅지 안쪽에 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드는 간단한 동작이다. 서로 균형을 잡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 그것은 효진과 동료 사이의 작은 웃음과 긍정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진은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각박했던 출근과 퇴근길, 복잡한 업무 속에서도 스트레스는 이전보다 덜하게 느껴졌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졌고 엄청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요가는 단지 몸의 유연성이나 근력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처럼 효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상 속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음을 느끼며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장수의 비밀을 간직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시간을 거슬렀듯 매끄럽고 윤기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녹차 할머니라 불렀지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기슭의 차밭에서 자라나는 싱그러운 녹차 잎을 따서 차를 끓였고 그것은 그녀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 피부의 비결을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녹차의 힘을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녹차 할머니가 즐기던 녹차에는 아주 특별한 성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비밀은 바로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하여 피부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매일같이 녹차를 마신 할머니의 몸속에서는 이 카테킨이 자유 라디칼과 싸워 피부 세포가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와 E도 녹차에서 발견되는 주요 영양소였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할머니의 피부는 마치 보호막이 씌워진 듯 주름 없이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녹차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도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얻게 되었으며 녹차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마을의 비밀은 멀리까지 퍼져나가 과학자들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고 결국 녹차가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녹차는 피부를 위한 다양한 화장품과 건강 보조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장수와 젊음을 간직하기 위해 녹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녹차의 효능은 옛날 그 조용한 산골 마을의 녹차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녹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차 잔을 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젊어질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축복을 준 자연의 선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한 강연장에서 유명한 건강 전문가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말 중 하루 물 2리터는 필수적입니다. 라는 문장이 특히 귀에 쏙 들어왔다. 이 한마디는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크게 와닿았다. 강연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나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각오를 다졌다. 다음 날부터 물 2리터를 꼭 마시자고. 첫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병 2개를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옆에 물병을 놓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마셔도 금방 물병 하나를 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전 내내 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다. 점심시간에는 물병 하나를 다 비우자 다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오후가 지나면서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상시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고 일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다. 같은 팀의 동료가 무슨 일이야? 오늘 계속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라고 물어왔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물을 많이 마신 영향인가 봐 라고 말했다. 이런 일상이 며칠 더 계속되자 한편으론 이 습관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의료 기사와 연구 결과를 읽으며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하루 물 2리터라는 일반적인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체중, 활동량, 날씨 등 여러 요인이 물의 필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을 찍고 나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그동안 물 2리터라는 마법의 숫자에 너무 얽매였던 것이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다음 주부터 하루 동안 필요한 양만큼을 마셔보기로 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적당히 마시고 꼭 물이 아니라도 과일이나 음식을 통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결국 물 2리터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수분 공급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건강한 변화를 가져왔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지 않아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종종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곤 했다. 물 2리터는 좋은 시작점이지만 결국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해요. 이 간단한 진리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고 나 또한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었다.